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요시의 첫 번째 부분, 요것도 이제 형식적인 구조적인 측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부분은 질문하고 있고요. 이 질문은 어디서 받아주고 있어요? 마지막에서 받아주고 있죠. 답변의 구조, 이런 구조고요. 자, 그리고 2연과 10연이 서로 대응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내용을 한번 볼까? 나는 온몸에 뭐를 하고, 밑에는 나는 온몸에 뭐를 하고, 그치? 또 두 번째 행은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간다. 다리를 절며 걷는다. 자, 어때요?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 좀 대응이 되죠. 여기서 끝나냐? 아니야. 하나 더 대응된다. 어디에서? 여기서. 요거 지금 붙어서 나왔어요. 여기서도.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대응되니? 세 번째 부분과 아홉 번째 부분은 찾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실력 보자. 응? 그래. 네가 뭐 했느냐? 넌 뭐 하느냐? 너는 모르느냐? 너는 모르느냐? 말을 해다오. 답을 하려무나. 어때요? 대응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대응돼서 구조적 대응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연부터 여기 점점 행의 길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 길어지고 있죠. 그런 것들도 구조적인 특징.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용의 요 안쪽에 중심부에 있는 요 내용은 어떤 느낌이었니? 요 중심부의 내용은 그치, 우리 조국 국토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 애정으로 표현하는 그 측면에서 들어갈 때 어떤 테크니컬한 방법이 드러나느냐? 꿈속을 가득 걸어갑니다. 꿈속을 가득 들어가니까 몽환적 분위기다라고 해도 맞는 설명이죠. 그런데 다리를 절며 나오니까 아이고 그러나 지금 봄조차 빼앗아 버리겠네 라고 하는 어떤 감정? 절망적인 감정, 어떤 슬픈 감정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연결되어야 돼요. 알겠죠?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은 다 좋은 거야. 우리 조국에 대한 아주 좋은 거잖아. 여기도 한번 볼까? 요 아씨 같은 구름이 아유 반갑다 웃네. 이거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는 누구의 마음이야? 종다리는 웃고 있잖아. 화자의 마음이겠지. 그치? 감정이입이 되는 거. 보리밭은 너 때문에 내 머리조차 가뿐한 기분이야. 노래를 하면서 어깨춤만 추고 가. 너무 힘겨워. 어깨춤은 언제까지 추게 할 건가? 즐거울 때 하는 거잖아. 그치? 야, 쉽게 생각하라고. 어렵잖아, 시. 자, 여기 깝치지 말라는 건 무슨 표현이니? 그치, 그런 거지. 왜냐면 그런 거 나 보고 싶다고. 나 천천히 우리 조국 보면서 가고 싶어. 우리나라 보면서 가고 싶어. 근데 왜 이렇게 너 저렇게 나한테 깝치고 있어? 그러지 마! 라고 이렇게, 싫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얼마나 좋았으면 호미 들고 지금 우리 국토를 일구려고 지금 이런 태도까지도 보였겠어. 그쵸? 요 중간에 있는 부분의 전체적인 부분은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잡아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역설법도 있는데 역설법 찾아줄 수 있니? 이게 그는 왜 역설법이야? 그치. 요런 감정과 이런 감정이 서로 믹스가 된 상황. 뭔가 모순이 좀 일어나지 않니? 웃는데 서럽고 서러운데 웃는 경우. 그치? 자, 그리고 하나 더. 특히 이 부분 푸른 서름. 푸른 서름에서 나타나는 우리 표현상의 특징은, 표현법은 서름이라고 하는 무엇을? 감정이란 건 추상적 감정이죠. 관념을 푸르다라고 어떻게 표현했어요? 구체적이라는 표현이 뭐야? 시각적으로. 얘들아, 구체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쓰이면은요, 항상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감각이 나와야 돼.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구체적이야? 안 그래? 구체적이라는 말의 핵심은요, 감각이에요. 서러움은 어떤 감각이야? 없지. 무슨 감각이 있어? 감정이라잖아. 감정. 추상적이잖아. 그치? 서러움 때문에 행동이 촉발되면 그건 이제 뭔가 나오겠지. 내 생각에 서러움이라고 했잖아. 자, 이해됐어요? 이 구체적이라는 단어의 핵심은요,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자, 그렇게 한번 읽어주시면은 뒤에 있는 문제는 다 풀릴 것 같은데, 자, 18번 문제. 후렴구를 통해서 운율이 형성됩니까? 아닙니다. 후렴구 말고 우리 1년과 마지막 년이 서로 연결이 되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하죠? 수미상관. 수미상관이 갖는 효과 말로만 할게요. 주제를 강조해준다. 운율이 형성된다. 하나 더, 내용에 안정감이 생긴다. 앞뒤가 똑같잖아. 그럼 뭔가 편안한 마음, 안정감이 되게 되는 마음. 자, 요 아까 B 얘기했었고요, C 얘기했었고요, E까지는 얘기했습니다. 자, 청유형 문장은 안 쓰였어요. 명령형이 나와서 깝치지 마, 명령한 거지. 뭐 좀 해다오, 명령한 거예요. 청유형 X. 자, 가에 나타난 시적 화적 가, 어떤 단어니 가? 깝치지 마라. 근데 이때 깝치지 말고 이 감정은 어떤 감정이라고요? 네. 자연보다 우리 조국, 국토. 우리 조국이 너무 좋아서 나 그거 다 보고 싶어 라는 마음. 근데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2번에도 나오거든. 2번에서의 그 마음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니까 그렇게 막 우리 국토를 좋아하면서 사랑, 자꾸만 달아나는 너를 쫓아 윈도우를 열어주면 너는 비었어. 사이버 공간이야. 그런 느낌 아니지? 자, 그런 느낌이 있는 어떤 좋은 느낌은, 그리워하는 느낌은 1번이죠. 골짜기마다 냄새도 나고, 그런 강원도의 돌은 이뻤어, 그리워, 보고 싶어, 이런 감정들 정서와 유사한 거예요. 자, 그래, 5번을 내가 얘기하려고 했거든. 요 5번에서 보습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촉촉해가 아니야. 농기구야. 그 농기구 중에서 삽의 그 부리 부분을 보습이라고 특히 얘기를 해요. 농기구 중에 하나인데, 특히 뭐 삽의, 내가 이거 사진 내가 하나 갖고 왔구나, 생각해보니까. 보습 나와라. 요렇게 생긴 게 보습이에요. 요 부분. 삽의 앞부분, 농기구의 앞부분을 보습이라고 해요. 아까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러면 대1이란 당, 이거 뭔 말이냐, 대1. 보습 대1. 대일본 제국을 얘기하는 걸까? 대이다. 대이다의 기본형은 대다. 여기에 사동 전미사 이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되게끔 한 거야. 그럼 농기구를 대다라는 의미는 뭐니? 농기구 대서 뭐 할 건데? 농사지을 땅. 그럼 농사지을 땅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럼 자, 이 지문도 연결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 요 가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 분명히 연결될 수 있어. 바라건대 우리에게 보습될 땅이 있었더라면 지금 땅이 있다 없다? 응? 있다 없다? 자, 그러나 집이 잃은 내 몸이여 우리에게 보습될 땅이 있었더라면 내가 떠돌겠니? 탄식을 얻고 있어요. 지금 내가 농기구로 농사지을 땅이 있어 없어? 없이 떠돌아다니는 측면. 이거 어디랑 연결될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은 누구 땅? 남의 땅. 연결 안 돼? 요 부분이랑 연결될 수 있지. 오히려 지금 요 5번 시는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여기와 연결될 수 있어요. 요 보습될 땅이 있었더라면 이란 김소월의 시는요. 이해됐어요? 자, 봐봐. 그러니까 요 시만 딱 띄어서 어디든 우리는 지금 빼앗긴들에도 보문호응가랑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뭔가 지금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 뉘앙스가. 근데 그 뉘앙스를 찾으려고 할 때 이 제목 자체가 지금 땅이 있다라는 얘기야, 없다라는 얘기야? 없어. 그치? 내가 집을 잃었어. 농사 지을 땅도 없어. 그래서 떠돌고 있잖아. 그러니까 탄식하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나의 땅을 잃은 상황이 우리 앞에서 이상화의 시에서 어디랑 연결될 수 있냐는 얘기야.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그치? 앞부분도 연결될 수 있어요. 어디? 지금은 남의 땅. 여기랑도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기출을 냈다는 건 또 갖다 쓸 수도 있거든. 그런 패턴이 보이고 있어. 여기 아까 16번 문제도 그랬잖아. 직업인으로서. 일단 직업이고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요 두 문제야. 아마 대유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유와 함께 이렇게 보습될 땅을 좀 연결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자, 시적 화자는 빼앗긴 국토를 걸어다니면서 모순된 감정, 마지막에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연결되는 그 시행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까지도 연결해 주시고요. 자, 21번부터 다시 배를 매며 가며 여기부터 설명 들어가 봅시다. 배를 매며, 하나는 배를 밀며. 배를 밀면 어떤 시였어? 배를 매는 거는 사랑이 연결되는 거라면, 배를 밀면은 그치, 사랑의 이별에 대한 얘기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21번 문제에서 적절한 걸 고르세요. 혹시 보신 분들은 몇 번 답은? 2번이야? 그럼 2번은 어디가 적절한 거야? 사색적이고 담담. 이거 앞에서 보지 않았냐? 그치? 이 기출이 이게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언어들을 계속 비슷비슷하게 쓰네? 원래 꼭 그런 건 아니거든? 근데 유독 이렇게 보이더라, 이 올해는. 사색적이고 담담한 어조를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반면, 영탄적 어조 찾아줘야 되겠다. 영탄적 어조 어디 있어? 오라고 한 거. 영탄법을 찾아주면 돼요. 그럼 영탄법은 어떻게 찾아줘야 될까? 일단, 감탄사. 혹은 느낌표. 혹은 감탄형, 종결어미. 종결어미 부분은 어딜 봐야 되냐? 뒷부분 봐야 되지. 뒷부분 이런데. 그치? 끝나는 부분에 뭐뭐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나오면 다 영탄법이에요. 혹은 가끔 명사 하나만 제시될 때도 영탄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명사 하나만 딱 찍어뒀어. 뭔가 제시해주는 느낌일 때. 사랑 이러면서. 근데 그런 느낌은 약간의 아직은 찾기 힘들 텐데 이렇게 크게 보면 감탄사, 느낌표, 감탄형 종결어미들이 나오면 그 부분이 영탄법이라고 하고 내가 이거 한 3번은 얘기했을 거야. 지금까지 작년부터 해갖고. 왜냐면 그 시 개념어 얘기할 때마다 하는 거니까. 근데 뭐 기억 안 나면 계속 하면 되지 뭐. 자, 그래서 감정 표출하는 거 맞네요. 그러니까 이런 어조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배를 밀며의 하나의 특징이거든. 사색적인 어조를 아주 조용하게 담담하게 얘기하잖아. 배를 밀며가 아니라 배를 매며가. 배를 매며가. 알았지? 배를 매며가 조용하고 담담한 어조니까. 자, 근데 이 영탄법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 그러면 그때 무슨 어조로 가? 요거 문제 아까 앞에서 무슨 어조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지. 이렇게 되면 격정적 어조로 가요. 격한 감정으로. 산산이 부서질 이름이여, 허공에 사라질 이름이여, 이런 식으로. 또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격정적 어조가 나와요. 하나 시만 써볼까? 김소월의 시 중에서 초혼이라는 시가 되게 격정적으로 무엇이여, 무엇이여, 무엇이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영탄도 맞고 격정도 맞는 거. 그쵸. 네, 영탄 한 번 나왔다고 격정으로 가면 조금 그래. 그러니까 배를 밀며 같은 경우는 영탄법이 어디 나왔냐? 한 번 나왔지. 그치? 여기. 그러니까 얘는 격정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 근데 그렇게 또 애매할 때는 선생님들이 잘 안 내. 자, 22번. 기억. 위에다 꼭 써주라고 했어. 기억은 뭐? 멀리서 배가 닿는다. 니은은 울렁이게 떠있는다. 그럼 멀리서 배가 닿는다 해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뭔가 사랑이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고, 울렁이며 배가 떠있는 느낌은 뭐야? 응? 사랑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뭔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서 머릿속으로 이 내용의 의미를 추론하고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지를 보면 답은 몇 번? 3번? 기억보다 니은에서 나와 사랑하는 대상의 관계가 더 가깝다. 왜? 그래, 이미 여기는 사랑 진행 중이잖아. 그럼 답은 3번이지. 그거 옛날에 나 이 문제를 어디서 또 연결되는 문제를 봤냐면은 그 델리 스파이스의 첫사랑 진행 중 라라라라라라라 모르는구나. 그 클래식 조승우, 조인성, 손예진 나오는 클래식의 그 BGM에서 첫사랑 진행 중 이 안에 너의 손을 잡고 너의 떴을 때
거기서 막 연결해갖고 여기 이어주기도 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좋은 문제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 아는 문제를 내야 되잖아. 아는 시를. 근데 뭐 외부 시가 나오면 여러분들 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꼭 잡아주라는 얘기예요. 항상 포인트 잡을 때 이거 쓰라는 이유가 귀찮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쓰면서 여기서 포인트 뭐였지? 여기서 개념 뭐였지? 생각하고 연결하라는 얘기예요. 자, 넘어갑시다. 이제 이생규 장전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이생규 장전. 최척전이 하나 껴있고 23번에서 가의 최씨와 나의 오경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잠깐만, 가의 최씨는 누구였지? 여자. 최씨. 어느 날 최씨가 이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최씨 이름이 뭐였더라? 최 뭐였지? 최랑? 맞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러면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서 유사점을 알 수 있다. 그럼 최 씨는 어떤 여인? 적극적. 오케이. 그러면 자, 최 씨가 적극적이라고 이렇게 써놓는 순간 오경도 적극적인지 찾아줘야지. 오경은 최척에게 마음을 끌려 시를 써서 보냈습니다. 누가 먼저? 오경이. 오케이. 오경이. 여기서는 오경이. 자, 그래서 적극적 여인상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옛날에 그런 흔한 여인상이었나?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까지 포인트. 그러니까 그때 시대와는 뭔가 안 맞는 그런 느낌이에요. 요 이별의 원인이 얘네 둘 다 생각해보니까 좀 비슷하긴 하다. 가랑 나도 가족의 반대가 일단 좀 있어요. 그리고 전쟁도 일어나요. 최척전의 전쟁의 배경은요, 임진왜란과 그리고 정유재란. 그리고 나중에 저기 병자호란은 아니고 병자호란 이전에 우리 조선이 저기 명나라와 청나라 그 후금, 청나라에 건국되기 전에 후금이었거든. 그 전쟁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조선에서 명나라로 지원군을 보내는 전쟁이 하나 있어. 그 전쟁까지도 포함돼요. 최척전의 전쟁은 되게 길어. 그래서 의고 친구들은 배우거든. 자, 24번 봅시다. 네, 3번에 4번. 3번? 살짝 잘 모르겠는데 사랑이 강조된다는 거라서 모두 만남과 이별이 반복된다는 점과 결국 주어진 운명 질서를 이겨내는 남녀 간의 사랑이 강조되는 점이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이별 반복되는 점은 만나는 거니까 일단 맞고요. 주어진 운명 질서를 이겨낸다. 이생규 장전에서 운명을 이겨내나? 잘 생각해봐. 이생규 장전에서 운명을 이겨내나? 마지막에는 어때? 다시 가야 되니까 운명에서는 운명을 이겨내지는 못하지요? 운명을 이겨내지는 못해요. 이생규 장전에서. 최척전에서는 그런 운명 나오진 않아요. 또 그러니까 이생규 장전만 보더라도 운명을 이겨내지는 못해. 세 번째 이별이 그 이별의 원인이잖아. 그치? 이해됐어? 네. 얼핏 읽으면은 아닌 것 같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운명 이겨냈나? 지금 나도 이거 그냥 보면은 눈에 안 들어왔거든. 끊으니까 보이네. 운명 이겨냈나? 같이 느꼈니 혹시? 아니야? 나만 느꼈어? 느꼈어? 질서를 이겨내는 건 뭘까? 이거 질서 이겨내는 거는 맞거든? 그치, 봉건적 그 사회에서 부모님이 반대했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 이겨내고 결혼을 했잖아. 그럼 이겨낸 거 맞아요. 이거는 맞는데 운명까지는 아니라고 볼 것 같아. 그래서 틀린 걸로 되겠네요. 좋은 질문이네. 자, 24번. 가를 통해서 밑줄 친 부분 3개의 횡포. 좌절하거나 순응하지만 아니야 굴복되지 않는 자아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적절한 걸 찾아주세요. A에 해당하는 3개의 횡포와
순응하는 B와 C가 서로 충돌한다. 가를 통해서 이생규장전에서 좌절하거나 순응하는 자아도 있고 쉽게 굴복하지 않는 자아도 있다. 봉건적 사고, 전쟁, 운명 등에서 요것도 앞에 부분이랑 비슷한 패턴이네. 좌절하거나 순응하는 거는 일단 봉건적 사고에 순응했나? 봉건적 사고 이생은 그랬던 것 같고 오경은 최씨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전쟁은요? 좌절하거나 순응했나? 전쟁은 연결 안 되겠다. 전쟁으로 인해서 영영 이별하는 경우가 없잖아. 그치? 그 전쟁을 통해서 지금 막 낙담하고 있는 경우도 없는 것 같은데 운명은요? 운명은 아까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굴복되지 않으려는 자는 C가 서로 충돌한다. 충돌해서 그래서 말 되게 어렵네. 이거 답 몇 번으로 했니? 자, A에 해당하는 거 3개의 횡포. 3개의 횡포. 3개의 횡포. 3개의 횡포. 3개. 3개라는 거는 갈등이고 그 갈등은 외적 갈등을 얘기하는 3개니까 봉건적 사고는 사회와의 갈등, 사회, 운명간의 갈등은 순응하는 자아도 있다. 굴복하지 않으려는 자아도 있다. 그것이 서로 아니다. 미안해.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냐. 자, B와 C가 서로 충돌하는 장면이 나와 안 나와? 이생규 장전에서. 나 되게 어렵게 해석했구나. 그냥 쉽게 해석했니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어렵게 봤구나. B와 C가 서로 충돌하는 장면 자체가 안 나오잖아. 하기 싫은데 하고 싶고 그런 거 없잖아. 이걸 충돌하는 자체가 없는데 이걸 왜 이렇게 내가 어렵게 생각했냐. 자, 이건 틀렸어. 그래서 틀렸고 2번은요. 작가는 A와 3개의 횡포와 쉽게 굴복되지 않는 이 자아를 통해서 유교적 간섭을 벗어난 누구의 모습? 최 씨의 모습.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는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맞네요. 다른 거 틀렸나? 몇 번으로 혹시 다른 답 갔니? 3번 했어? 자, 최 씨는 능동적 태도로 끊고 운명마저 이겨냈다? 아니야. 운명으로 하면 안 돼. 봉건적 사고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아. 최 씨는 운명 못 이겨내. 이제 정리됐지? 운명에는 져버려. 마지막에서. 봉건적 사고는 이겨내요. 왜? 편지도 보내고 자기가 가서 쫄라가고 이렇게 연결되잖아. 전쟁도 이긴 거예요. 전쟁 이겨냈지. 만났잖아. 전쟁 때문에 헤어졌지만 어떻게 됐어? 다시 만났잖아. 잠깐만, 그거 살아서 만났다고 봐야 되냐? 죽어서 영원히 만났으니까 졌다고 해야 되나? 근데 우리는 만난 거에 초점을 맞추면은 전쟁도 이겨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문맥의 어떤 또 뉘앙스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뭐 전쟁은 그러니까 만남과 이별의 구조라고 배우는 거에서 자 만났어요. 왜 이별을 했지? 첫 번째 이별로 갈 때. 그치, 부모님의 반대. 이 부모의 반대는 봉건적 사회 질서. 근데 이별했다 다시 만났죠? 미안해. 봉건적 사회 질서고, 요 봉건적 사회 질서를 이겨냈죠? 그쵸? 요 봉건적 사회 질서를 이겨냈으니까 만났어요. 근데 또 이별을 했죠? 이때는 전쟁. 근데 이 전쟁을 다시 이겨내면서 또 만났지. 물론 영혼이 돼서 만났긴 했겠지만. 그러니까 전쟁을 이겨냈다라고 보는 거고 다시 또 이별이 되죠. 근데 또 이때 이별은 운명 때문에 이별을 하죠. 근데 운명까지는 이겨낼 수는 없었네. 그럼 다시 만났어야지. 그럼 만남과 이별의 이 플롯 구조가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몇 년도 문제였더라. 아직까지는 재작년 문제구나. 자, 기억과 미음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혹시 푸신 분 몇 번? 적절한 것은 디귿에 있는 최 씨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아까. 만약 당신이 이 맹세를 잊지 않으면 끝까지 잘해보고 싶어요. 당신도 허락하는 것이지요. 우리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요. 라는 말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니은은요. 요 니은. 니은은 어디가 틀렸어 그러면? 불교가 없어요.
니은 저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쇠장은 뭉뚱이와 치욕을 그렇지 여기 불교는 안 나왔네. 불교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되니? 윤회사상 전생 환생하고 이런 것들 또는 도교적 세계관은 도교적 세계관이 나오려면 어떤 소재가 연결돼야 돼? 신선. 그래서 이게 저기서 나오잖아. 어부사시세에서 신겐가 불겐가. 그러면 응? 사실은 도교적인 거 있는 거지. 도교적 가치관을 거기서 얘기하진 않지. 또 불교적 가치관을 얘기하진 않지. 그냥 단어 자체가 그냥. 그렇게 단어 자체로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거기서 이제 도교적 가치관은 신계라고 하는 거 되게 이게 자연 합일은 유교적보다는 도교에 가깝기도 해요. 자연을 좋아하는 거는. 자, 쉽게 쓰여진 시 문제로 바로 갑시다. 윗글의 시어들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귀해요.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정확하게 시어 정리되는지 파악해보세요. 답은 3번이죠. 그쵸? 침전이라고 하는 거는 무기력한, 여기까지만 끊어주셔야지 뒤에 너무 많은 답이 안 되겠네. 그럼 나머지는 다 맞는 거니까 맞는 거를 처음 보는 내용이 있니? 처음 보는 내용 없어? 없으면 됐고, 있으면은 그때 이제 막 공부를 해놔야 돼. 알겠죠? 이런 시어 문제, 의미 문제 파악했을 때는. 자, 넘어갑시다. 윗글의 화자의 태도. 자, 태도는 뭐 하고 있는 태도였어? 성찰. 그럼 성찰 찾아볼까? 바로 나왔네. 아까 우리 한 문제 풀었었지? 동해바다. 이게 학교에서 기출문제도 또 기출문제로 나왔네. 또 나온다는 얘기야. 뭔가 안 그럴까? 아닐까? 나왔으면 좋겠네. 자, 28번 쉽게 쓰여진 시를 이해 한번 해봅시다. A, B, C, D 다 써주세요. 한 번만 더 써보자. 귀찮겠지만 A A 어딨지? 미안해. 이게 나 소지인 줄 알았다. 미안해. 이거 그냥 복이구나. 복이 A, B, C, D구나. 그냥 거기 옆에 양옆으로 해서 읽자. 소극적이고 무기력해 살아가는 화자의 분신은 유용한 지식을 습득함에도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유용한 지식을 습득했다? 유용한 지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자, 요거와 대비되는 지식 무슨 지식? 낡은? 낡은이래. 늙은? 늙은 교수. 자, 늙은 교수의 의미가 뭐예요? 유용한 지식 아니야. 실전에서 쓸 수 없는 옛날 지식이라는 얘기야. 자, A의 구체적인 모습은 학비봉투 대학노트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아니야. 학비봉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었니? 학비봉투에 뭐가 있어? 그치, 부모님의 사랑,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B 과정에서 지난날 자신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부끄러움과 상실감을 느끼다 현실을 한탄하고 있니? 여기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잠깐만. 나 뭔가 잘못 읽었어. 학비는 부모님의 사랑인데 구체적인 모습은 A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였어?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거. 자,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은 학비봉투는 부모님의 사랑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기만 해? 받기만 하지? 또 대학노트는 늙은 교수의 대학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만 가지. 그럼 이런 소재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만 해서 내가 지금 현실에 안주하는 느낌이잖아. 그리고 대학노트는 늙은 교수의 지식을 연결돼 갖고 현실에 쓸모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무기력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된 소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2번이고요. B의 과정에서 지난날 자신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부끄러움, 상실감 느끼다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 여기서 조금 투머치한 느낌이지? 부끄러움 정도로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C는요, 성숙한 내면적 자아래요. 그럼 성숙한 내면적 자아는 급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동력을 얻고 있다. 이 사람 저항할 수 있는 동력을 얻고 있다. C는 성숙한 내면적 자아로 급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동력을 얻고 있다.
이게 아리까리하다. 변하고 있는 급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기에는 그런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 부정적 현실이라고 보는 게 훨씬 낫지 않니? 시대적 부정적. 그러니까 급변한다라는 거는 일제강점기가 막 이렇게 변한 느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치? 부정적으로 하면은 맞는데요. 그러니까 부정적이었으면 이거는 되게 뭐 깔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부정적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동력을 얻어서 어둠을 몰아낸다라고 했잖아. 성숙한 내 내면 속에 있는 모습을. 그치? 그러니까 요 급변한다라는 요 말 때문에 요 말 꼬투리 때문에 지금 틀릴 것 같아요. 이것을 틀린 이유를 찾자면 5번은요. 등불은요. 자신의 뜻에 동참해 주기를 이가 있으므로 자신도 그와 함께 뜻을 이어가겠다는 의지. 요 내용의 가운데 내용이 전혀 맞지 않죠?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다. 요 정도까지만 하면 맞는데 중간에 다른 의미들이 너무 많네. 와, 이 문제가 어렵네. 봅시다. 가끔 이거 나도 급하게 풀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자, 이가 드러낸 거 마지막에 화해하는 장면 어디? 눈물로 잡은 최초의 악수. 악수가 드러나야 돼요. 악수한다는 건 서로 화해하는 거니까. 밑에 만흥이 있으니까 만흥 가지고 한번 또 해보자. 요시는 그러면은 만흥만 가지고 하기에는 뭐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자, 가는 7원 절구인데요. 이거 7원 절구 맞아요. 7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4개가 절구예요. 사단 구성 맞고요. 이거는 맞다라고 가시고요. 자, 나는 부정적 인물들을 제시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부정적 인물 누구? 부정적 인물 누구? 30? 만승? 이거 부정적이야? 소부와 허유도 부정적인가? 아니야. 이때 부정적 아니야. 자, 소부와 허유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절개를 지키는 1티어급의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은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얘네들을 비판하면서, 부정이라는 건 비판했다고 해서 부정으로 보는 게 아니지. 그냥 비판만 해주면서 얘네들 참 야같네 비판하면서 오히려 누가 더 낫다? 내가 더 지조와 절개가 잠깐만. 소부 허유가 야같더라. 나 갑자기 또 걔랑 헷갈렸구나. 만흥이랑 헷갈렸다. 만흥이잖아. 소부 허유가 야같더라. 임천하는 비길 곳이었더라. 얘들 왜 야같다고 했지? 영리에서. 맞아. 이거 영리에서. 어디가 좋음을 먼저 알았어? 요 자연이 좋음을 먼저 알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비판은 아니다. 비판은 아니고 미안해요. 임천하능을 비길 곳이 없어라 라고 영리하다라는 이 사람들을 뭔가 이 사람 참 영리하네. 왜냐면 이 임천하능의 뜻은 뭐지? 자연에서 누릴 수 있는 흥취, 즐거움. 이거를 비교할 곳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미리 알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정적 인물 아니에요. 근데 그 삼공이랑 만승이 속세여서 부정적 시어 아니에요? 부정적 시어들을 제시하여. 삼공과 만승은 그러면은 속세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인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삼공은 인물 아니에요. 벼슬 자리지. 만승도 인물 아니고 황제의 자리. 요 인물이란 말 때문에. 인물이란 말 때문에 소부 허유로만 생각을 해줘야 돼. 소부 허유. 그럼 부정적 시어들을 제시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디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 삼공과 만승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시어잖아. 대립되는 시어잖아. 자연과 대립되는. 아니에요? 삼궁이 그 지휘잖아요. 삼공이 뭐라고? 삼궁이 영의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물을 여기서 아예 인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삼공은 영의정 누구 그러면? 그러네요. 벼슬 자리. 아니야, 이거 벼슬 자리야. 이건 벼슬 자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벼슬 자리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 해석이에요. 알겠지? 왜냐면 윤선도가 어디에 있을 때 쓴 거니까? 귀양 가서 쓴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부정적 시어라는 게 대립적 시어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하지, 사실은. 대립적 시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자, 리을은요 뒷부분이 틀렸죠. 2번 이거고 넘어갑시다. 요거 어려워? 요거는 저기 제가야산 독서당이니까 여기서 한국인이 한국어로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면 우리 한국 문학이라고 하거든. 자, 한국인은 맞아. 최치원 한국어로 썼나? 그것도 맞아. 근데 아니 한자로 썼잖아. 일단 한자로 썼잖아. 한시니까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은 맞죠. 근데 그러면 우리 한국 문학에 넣어야 되나? 한국어가 아니고 한자인데? 그때 우리 글자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인정. 그래서 거기 포함된다라는 얘기고요. 적자장. 창작된 장소나 지원은 일단 1번부터 한번 보자. 한시에 해당하는 거 한국어를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한국말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진짜 한국말을 써야 되냐 아니 한자도 좀 인정해 주느냐 그 차이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가에 흐르는 물은 주관적 변형이 감각적으로 나타냈다. 이거 기억나니? 온산을 둘러버렸다. 그쵸? 그래서 한국 문화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한국 문화의 내용적 요소와 형식적 요소를 잘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뭐는 나는. 내용적 요소는 무슨 내용? 뭐 자연의 친화, 자연 친화에 대한 이런 내용적 요소와 형식적 요소는 시조. 요 시조의 양식은 중국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의 문화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 온 산을 둘러싸게 했네. 임천왕 비길 곳이 없어라는 사상 감정 찾아볼 수 있는 것 같고요. 4번이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은 자연 속에 응가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이 창작된 장소나 지역은 고려되지 않는다. 아니 이게 고려된다는 얘기야. 어디서 썼느냐. 창작된 장소 지역 어느 지역에서 쓸 거냐. 고려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 여기 이번에 주관적 변형이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우리 한국 문학의 형식적 요소를 고려한다면 포함될 수 있다. 한국 문학의 형식적 요소에서 흐르는 물은 주관적 변형으로 나타났다라는 요 부분이 요 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 물의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시어의 상징성이 관습적 상징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는 예전 문제예요. 이렇게 한국 문화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는 예전 문제 패턴이긴 해요. 자, 어부사시사 32번 갑시다. 유추를 사용한 시상을 전개했다는 저기서 나와야지. 배를 매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된다. 이거 시간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나? 어부사시사? 네. 어부사시사. 아 미안해. 이거 배를 매매잖아. 배를 매매잖아. 미안해요. 배를 매며 유추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한다. 맞니? 네. 오케이. 자, 시간의 흐름 나오니? 배를 매며? 네. 어디에서? 사랑의 과정. 사랑의 과정? 또? 요게 봐봐. 털썩 날아왔어. 그리고 배가 와서 닿았어. 배가 와서 묶었어. 그럼 이 과정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아니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뭐라고? 시간의 흐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거까지. 그 과정은 항상 시간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구체적 대상을 추상적 관념으로 형성했다. 뭘로 얘기했다? 구체적 대상은 뭐? 구체라는 속성은 뭘 느껴야 된다고? 감각.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애 누구? 밧줄? 밧줄을 추상적 관념으로 만들었어? 아니네. 답은 3번이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자마자 막 이렇게 헷갈리라고. 추상적 관념을 좀 구체화한 느낌은 있지. 사랑이라는 것을 유추의 방법으로.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 나오니? 어디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여기.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그리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비슷한 느낌은 계속 있네요. 사랑은 뭐뭐 하는 것,
오케이. 그렇게 한번 넘어가 주시고, 자, 33번. 기억 미흡. 기억은 아무 소리도 없이 털썩. 털썩이 갖는 느낌이 뭐야? 갑자기, 그치. 갑자기 찾아오는 사랑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냅니다. 왜 뛰어가니 이 사람? 왜 뛰어가 이 사람? 반가워서. 그래. 자, 인간의 디귿은 어디냐? 어찌할 수 없이 인간의 힘으로 거부할 수 없이. 그래서 사랑은 운명적 속성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죠. 리을을 배를 매면 함께 메어집니다. 우리가 모든 게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결혼하고 사랑하는 게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가족과 가족과의 연합이기도 해요. 자, 빛 가운데 배는 울렁입니다. 당황스러운 거 아니에요. 사랑 속에서 지금 사랑이 진행 중에 있는 거고. 34번에서 형식과 내용 간의 관계에서 나를 보기를 감상했을 때 봅시다. 여기는 표현법 찾으라는 거네.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다. 나와 보기. 어부사시서와 청로도.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거 맞나? 청로로에서는 그러면 긍정적으로 시선으로 보고 있니? 애매하지 않아? 그래서 일단 세모. 왜냐면 하나만 내가 근데 긍정적인 시선 어떻게 찾으라고? 서술어나 관용어. 그래. 그런 느낌들. 자, 보기와 달리 나에서 시적 화자의 심리 태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나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나? 나에서는 시적 화자의 심리 태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네요. 어부사시사. 근데 보기는요 안 나와요. 모더니즘 계열의 시. 자, 나와 보기 모두 음성상징어를 사용했대요. 음성상징어 사용했니 여기? 없네. 3번. 이거는 그렇게 찾으면 될 것 같고 35번으로 갈까? 나에서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적. 아, 이거는 바로 찾을 수 있겠다. 3번.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만경장판은? 그치. 넓은 바다의 그런 파도들. 바다의 파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넓은 바다. 바다는 늘 넓어.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 근데 자, 바다의 어떤 시어는 우리가 바다를 이렇게 바다를 다른 단어로 바꿨을 땐 계절적 시어가 될 수 있는데 유리. 만경유리 계절적 맞아요? 이거는 계절이에요. 왜? 만경유리는 겨울을 의미하는 눈이 쌓인 겨울이니까. 요 파도는 바다의 넓은 파도는 어느 계절이나 치잖아. 근데 만경유리 할 때 이 유리는 반짝반짝 이렇게 뭐가 와서 빛나는 거야? 눈이 와서. 오케이. 하나 건져갔네. 자, 시적 화자가 물화일체된 거. 네가 날 쫓니? 내가 널 쫓니? 내 쫓는가 쟤 쫓는가 찾아주시면 돼요. 자, 나를 쫓는지 쟤를 쫓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 둘은 하나가 된 느낌이야. 이런 느낌으로 물화일체 생각하셔도 되고요. 넘어갑시다. 마지막이네. 이생규 장전. 자, 37번에 만복사적 포기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아니야. 만복사적 포기와 함께 금오신화에 수록된 거고요. 민중들의 억압된 삶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 신화에 얘기하는 거고. 유교적 가치관을 드러내려는 거고.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되진 않아요. 헤어져요. 이 구조다. 5번이고. 노래를 우리 삽입시의 효과. 삽입시 효과 분위기 형성 맞고요. 암시도 맞습니다. 비유 함축도 맞고요. 요약도 맞아요. 시에서 어떻게 자세하게 늘어나겠어. 시는 함축적인데 짧게 주는 건데, 그치? 갈등을 자세하게 나타낼 수는 없고요. 물론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겠지만 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기억과 같은 반응은 무엇이냐? 눈물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나 곡조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 슬프네. 왜 슬플까? 이별하기 때문에 슬픈 거죠. 우리 앞으로의 이별이 예측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정도 쉽게 쓰여진 시 갑시다. 40번은요. 이거는 답이 바로 보이네. 다른 거는 뭐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얘기는 아무 말 대잔치 해놨네. 자, 참회록이에요. 윤동주의 참회록에서도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또 성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일 텐데 41번 문제에서 복귀와 밑줄 시어와 유사한 단어를 찾으세요. 어느 즐거운 날이라고 하는 밑줄, 이거는 어떤 시어가 될 수 있을까? 어느 즐거운 날, 나는 내일이나 모레나 어느 즐거운 날이 올 거래. 우리는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면 뭐가 와?
그치, 아침. 언어를 즐거운 날은 아침이 되겠죠. 시대처럼 온다는 거는 어떻게 온다고? 반드시 올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은 멈출 수가 없지. 자, 42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 기억은 보자. 육첩방. 기억 육첩방. 육첩방은 남의 나라니까 배경적 맞고요. 낯설고 구속적인 삶이다. 맞네요. 구속이란 말은 자유가 없다라는 말이지. 자, 니은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식입니다. 왜? 현실에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 이거 유용하지 않은 늙은 교수니까. 이거 늙은 교수 비하 발언 아니냐? 난 늙은 교수한테 수업 받을 때가 제일 재밌었는데. 자, 현실적 자와 소극적 자의, 이게 내 생각이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 현실적 자와 소극적 무기력한 자입니다. 나는 무엇을 봐라. 이거는 이때 나는 현실적 자죠. 이상적 자는 최후의 나. 그리고 이때 나는 이상적 자. 이때 나는 현실적 자. 자, 리을은 궁핍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처지, 생활 형편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을이 뭐길래?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 게 이 사람 가난해? 아니, 이 사람 되게 부유하게 살았을걸? 왜? 엄마한테 학비 봉투 받아서 살았으니까. 물론 꼭 부유하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궁핍하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럼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데. 그래, 식민지 현실, 시대적 현실 이렇게 어렵다는데 나는 어때? 반대야. 나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그러니까 뭔가 대비되는 그런 소재로서, 상황과 대비되는 소재로서. 자, 미음은 어둠을 내밀었습니다.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맞네요. 4번까지. 와우, 고생하셨습니다.